시장이 전반적으로 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대내외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좋아졌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반대는 아니었거든요. 대형 거래소들의 중국 자본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이제 중국 자본이 많고, 주요한 이제 알트코인들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에 어떤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인 거죠. 2025년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신고가를 달성할 그런 해로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과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라는 이제 신간을 방금 이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암호화폐 관련한 투자와 정보들을 나누고 있고, 과기부 주간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대내외적인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었죠. 그런 이제 불확실성.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불확실성이 강하긴 하지만 트럼프 특성으로 인해서,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좀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게 이제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이제 일부 좀 제거가 된 것 같고요. 여전히 남아 있긴 하죠. 또 하나는 이제 크게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반감기 이제 상승 관점인데, 그 상승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멀리 보면 크게 보면 월봉이라든지 주봉 기준으로 보면 좋은데, 월봉은 원래 계속 상승이었고 이제 주봉이 최근에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긴 하락, 그러니까 하락 또는 횡보죠. 근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됐거든요. 초입에서 물론 이제 보통 차트에서 초입으로 변했다가 다시 바뀌긴 해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비트코인이 전환이 됐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분간 최소한 한 3-4개월 정도는 계속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포함한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상승 어떤 시세 그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금지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같은 경우 그 가상화폐를 이제 특히 이제 채굴 같은 걸 이제 금지를 했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ETF 시장도 사실 홍콩의 일부만 되는 거고, 중국 사람들도 투자 못 하고, 굉장히 이제 반대 입장이 강했는데, 근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반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세계적인 거래소, 제일 큰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빗이라든지 코인베이스를 제외한 OKX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거래소들이 다 이제 중국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이제 중국 자본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좀 주요한 이제 알트코인들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반대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다 이제 하고 있었고, 이번에 그럼 왜 그렇게 좀 대외적으로도 이제 바꾸려고 하는지를 보면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이슈죠. 미국하고 결국 중국이 이제 두 구도잖아요. 두 구도에서 관세 정책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은 확실히 암호화폐 이제 우호적으로 완전히 갔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빨리 이제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 사실 지금 시총이 제일 높은 테더 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 자본은 중국 자본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더는 일종의 이제 중국 세력, 그리고 서클이라고 하는 USDC는 어떤 미국 세력,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국도 그냥 이렇게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크립토 산업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적극적이었고, 근데 실제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건 거의 없긴 해요. 큰 관점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우리가 취급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직접 매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우리 매수는 하지 않고,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불법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해킹이라든지 어떤 사기 사건, 이런 것들로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사실
그 뭐 법리적으로 이런 어떤 자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테라 사태 같은 것도 그렇죠. 사실 테라 사태도 한국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오고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테라에서 합의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나라의 돈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전략적인 어떤 자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없는,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로부터도 반대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미국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런 이제 정책으로 갔는데, 이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정책이 친암호화폐 정책이지만 어떤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굉장히 적극적인 뭐 비트코인 매수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굉장히 육성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리스크는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면서 계속 육성해 나갈 거다.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TF도 이제 계속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승인이 될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확산되는 정책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활발해졌습니다. 기관의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현물 ETF가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 ETF가 비트코인 생겨나서 지금 사실 제일 많은 양이 유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10만 불을 뭐 넘어서 가지고 뭐 정고점을 향해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이제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그 현물 ETF 차트하고 비트코인 차트하고 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 ETF가 그 유입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좀 오르고, 현물 ETF가 좀 많이 줄어들면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하는, 그게 이제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물 ETF 양이 비트코인 전체 시총에 비해서 여전히 작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온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에서 현물 ETF는 좀 굉장히 좀 롱텀으로 투자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것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그냥 일반 거래소에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뉴스만 봤다면, 이 현물 ETF의 어떤 흐름도 꼭 투자할 때 지표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지표로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많이 있죠. 이번 신간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에서 반감기를 이해한 투자자만이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 이제 비트코인은 뭐 투자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듯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일으켜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반감기 이후에 지금 또 이루어졌고, 그래서 과거 그 패턴을 보면 보통 반감기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한 1년 6개월에서 조금 지나서부터 굉장히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작년 4월이 이제 반감기였으니까 지금 1년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어떤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인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패턴이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학습된 결과죠.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로 계속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감기를 이후에 고점을 갈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중간에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큰 고래들이나 자금 크게 이렇게 운영하는 진짜 오래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할 시점을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비트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아직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높은 고점을 가진 않았으니까 그때를 나의 어떤 매도 시점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패턴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올해는 그 고점이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경제 상황도 최근에는 좀 좋아졌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죠. 결국에 시장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와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가격에 이제 거품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거품의 어떤 꼭지까지는 몰라도 거품이 많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좋죠. 최근 비트코인을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채 문제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크게 미국에서 전략적 자산을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산은 뭐
달러하고 뭐 연동된 것도 아니고 국채하고 연동된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최근에 그 미국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자산도 중요한데 이거 플러스 비트코인에서 파생돼서 나온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거를 그 미국이 어떤 굉장히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달러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담보로 해서 발행된 이제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이 달러의 어떤 부채 해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동반돼서 좋은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달러라는 것은 뭐 무역에 쓰거나 아니면 뭐 일부 이제 그냥 뭐 예금으로 가지고 가 이런 형태인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일상 거래에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막 결제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달러라는 것은 그냥 미국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산의 역할 아니면 무역의 역할 이 정도였는데 이 달러가 급격하게 전 세계의 소비를 결제하는 수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달러 직접 결제하지 않지만 연동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달러를 계속 발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엮으면 원인을 해결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100년, 200년은 좀 더 버틸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같은 자산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국이 시각을 가지고 전략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탈중앙화 철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안전자산은 아직은 시간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그럼 언제 안전자산이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기 어려운 그 시기가 왔을 때 그때가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뭐 많이 빠지고 또 많이 오르고 하니까 지금은 여전히 투자 자산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고 안전자산으로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안전하긴 해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부는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대다수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자산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탈중앙화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뭐 기관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탈중앙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랑은 사실 전혀 상관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그 뭐 ETF라든지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컨트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은 지금 탈중앙화 형태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그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나온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그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뭐 ETF 형태,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 개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는 그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지지하면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같은 분들 그분들은 비트코인을 뭐 거래소에 두든지 이러지 않거든요. 자기 개인 지갑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인 지갑에 두는 거죠. 그런 형태로 여전히 비트코인은 다 포용하는 거죠. 탈중앙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지갑을 통해서 비트코인 탈중앙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기관이나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일부 이제 제도권 안에서도 제도권이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주고 해주지만 그것이 이제 이 탈중앙성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비트코인 시스템의 탈중앙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어떤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2025년은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격적으로 가장 지금까지 있었던 가격 중에서 일단 신고가를 달성할 그런 해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사람들에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인식의 변화를 줄 그럴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사기 아닌가?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인가? 이렇게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한 해라가 될 것 같습니다.